그분이 누구인지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안 궁금해요. 그래요? 왜 아니까? 왜 알아? 나는 누군지 알거든. 아니 그래서 사실은 증언을 받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뭐요? 본 방송은 법률 방송과 함께 제작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크아 크로코다일입니다. 호로요이루 호변입니다. 로블로 22화. 오늘은 대장동 게이트 3편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1편, 2편을 보셔야지 이 시리즈라 가지고 연결이 되니까 1, 2편 안 보신 분들은 가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JTBC랑 전화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남욱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김만배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돼요. 네, 저번 영상에서 제가 김만배에 대해서 횡령이랑 뇌물이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아니야, 해. 김만배가- 재밌으면 해 그냥.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거 보니까 배임도 적용이 됐더라고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만배한테는 배임이 성립할 여지가 없죠, 원래는. 왜냐면 김만배는 성남도계공이나 성남시의 직원이 아니잖아요. 유동규가 배임죄가 이미 적용이 된 상태잖아요. 김만배는 유동규랑 공범이 되기 때문에 배임죄까지 적용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니, 재미없어?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얘기인데 이거. 그래? 뭐가 재밌다는 건지 모르겠네. 이거 네가 좀 알고 그냥 알겠어. 아무튼 넘어가. 그래서 남욱이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 이제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거 관련을 해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남욱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남욱은 부동산 전문가예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여러 가지를 했고 부인도 옛날에 위례 신도시의 개발 사업 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욱이 대장동에 이제 8,700만 원을 투자해서 1,000억 정도 배당금 받아가는데요. 요걸로 이제 역삼동의 건물 대지를 300억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뷰 나온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김만배 관련된 얘기가 많아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남욱의 도피 의혹입니다. 2019년 9월에 이미 이 부인이랑 자녀들이랑 같이 이렇게 미국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때문에 이제 도피를 한 거 아니냐. 같이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대장동 이거 처리하려고 나머지 일을 갖다가 처리를 하려고 들어왔는데 대장동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바로 나간 거야. 그리고 이제 나갈 때 페라리를 갖다가 급처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을 이제 돈 관련해가지고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정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도피 관련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 도피를 했다고 처벌을 하면 모든 범죄자가 도피죄가 되겠죠. 모든 범죄자는 도피를 하려고 합니다. 자기 방어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걸 죄로 의율하진 않아요. 대신에 한 가지 이슈가 있죠. 범인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를 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돼요. 오, 그러면 뇌물죄 공소시효는 몇 년이에요? 원래 7년이죠. 그래서 7년 지나면 처벌 못하는 건데 해외에 나가 있었던 동안은 7년이 진행을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의혹. 이 사업에서 남욱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고 앵커가 질문을 했는데 남욱이 자기가 화천대유가 토지를 수용하는데 협조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역할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화천대유의 수익 몰아주기 설계, 그 전체 설계 있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 잘 모른다. 그냥 처음에 그 대장동 토지를 살 때 그 성남 도계공을 껴가지고 땅을 싸게 사들이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만 자기가 관여를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8,70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0억 배당받은 사람이 이 설계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1,000억을 받았다는 건 내가 1,000억 받을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잠도 안 자고 그냥 찾아볼 것 같아. 안 그래요? 그쵸? 약정 어떻게 했는지 맨날 그것만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코인 꼴랑 1,000만 원 넣어놓고도 지금 하루 종일 보는데 1,000억짜리를 그걸 자기가 안 받다고? 물론 몰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여기 방송에서 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백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김만배가 맞는지에 대해서 남욱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은 제일 히트잖아요, 사실. 아, 그쵸. 김만배가 직접 내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김만배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분이라고 이제 얘기한 거를 남욱이 이제 들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녹취록에 있을 거니까
맞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애매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비용 문제 때문에 김만배랑 다투면서 불편한 관계로 지냈고 김만배가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녹취록에 언급된 그분이 누구인지는 남욱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뭘 몰라 모르긴. 근데 그럼 유동규가 아니냐? 아니다. 근데 유동규는 아니래? 아니죠. 왜냐면은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그분이라고 말할 리는 없다. 그 얘기를 남욱이 한 거예요? 했죠. 왜냐면은 김만배가 유동규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분이라고 할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 절반의 주인인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호 배당금이 한 12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거 절반 600억이 이제 그분 것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이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이거 너무너무 궁금한데 저는 안 궁금해요. 그래요? 왜 아니까? 알아요? 왜 알아? 나는 누군지 알거든. 아니, 근데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아 그래요? 누구라고 말 안 했어. 그거 이제 전 국민이 아는 거하고 법원이 알아주는 거랑 다른 거잖아요. 법원이 알아주려면 증언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자금 흐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분이 자기 지갑을 안 썼다. 그러면 이제 그분과 이 유동규의 관계 뭐 예를 들자면 뭐 경제적 공동체? 깐부. 깐부? 이런 거를 좀 밝히면 그분이라고 법원에서 인정할 수도 있지 않나? 근데 그거 참 어렵겠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언을 받으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채널에서 남훈에서 그쵸, 남자 훈련소에서 이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사실 그분의 지지율 거기 좀 영향이 좀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분이 파워를 잃게 된다는 신호를 받으면은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입을 열겠죠. 왜냐면은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강력한 힘을 얻게 되면은 붙잡혀 들어가 있는 사람들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힘을 잃었다 그러면은 증언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겠죠. 형량 거래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는데 화천대유에 이제 50억 클럽 로비 의혹이 있죠. 이 남욱이 이제 그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실제로 김만배한테서 이제 350억 로비에 대한 이야기랑 지금 국회에서 언급된 로비 대상자 명단의 이름도 직접 들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알려지면은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비에 대해서 평소에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앵커가 국회에 공개된 그 로비 명단이 맞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욱이 맞다고는 답을 못하겠다 이러면서 근데 그 이름들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회피를 했어요. 변호사야 변호사. 이거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사실. 그러니까 그 뭐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신한테 책임 소재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사모사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곧 귀국을 하니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과연 귀국을 할까요? 전 귀국 반드시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정리 못한 재산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배당금 1000억인데 그걸 다 현금화 했겠습니까? 그럼 뭐 은행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어놓으면 나라에서 동결하고 가져가겠죠. 범죄 수익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범죄 수익이 아니다. 이거 되게 소명해가지고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가야죠. 네. 그래서 남욱 변호사는 언론에 뭘 잘못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질 않는데요. 대장동에서 1000억 배당받은 거 말고는 뭐 혐의가 어떤 혐의가 있다 이런 건 아직 없는데 이 사건에서 이익을 많이 본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은 명확하게 혐의가 드러난 게 없어가지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조사에 따라서 횡령 배임 뇌물에 있어서 공범 여부가 판단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수익이 많아도 합법적이면은 국가가 강탈할 수는 없어요. 이게 범죄 수익이라는 어떤 확정적인 판단이 있어야 환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환수 방법은 형법상 몰수 추징도 있을 수 있고 벌금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아까 전에 페라리라고 했는데 포르쉐네요. 반포자이랑 포르쉐를 급매했다고. 포르쉐 파나메라 뭐 비싼 차는 아니네. 1000억 벌었는데 2억 4천짜리 차 타면은 되게 검소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1000억 중에서 비용 빼고 나면은 실제로 범죄 수익이 얼마 될지는 조사 과정에서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800억? 오늘은 이제 남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엔 또 누구에 대해서 알아보나요? 회계사님. 정영학 회계사. 이 정영학 회계사가 키맨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가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한 거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하고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호바로!